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매그니퍼선트 7은 여전히 이 시장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하 벙커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죽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매그니퍼선트 7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2024년 9월 28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식은 바로 매그니퍼선트 7이라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이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특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들은 모두 기술 및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으며 지난 3주 동안 각각 약 12%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퍼선트 7은 단순히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다른 주식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는 AQR 캐퍼털 매너지먼트의 클리포드 에스니스가 최근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는 과거에 비해 현재 시장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낮은 금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부 주식은 그 가치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니스는 지금이야말로 가치 주식에 투자할 좋은 시기라고 제안합니다. 즉, 아직 시장에서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치 주식은 무엇일까요? TRIV의 RIAT 리서치 에던 파커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식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략 300개의 대형주 중에서 65개만이 가치 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금융주는 약 10%만을 차지하며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어메리카 같은 주식은 오히려 성장 주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으로는 필럽 모러스, 베라이전, AT&T, 그리고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처부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높은 자유현금 흐름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S&T-IMNTRADR의 연구 분석가인 제이 캐펠은 1920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로 끝나는 해 10월부터 약 18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35.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그니퍼선트 7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와 가치, 주식, 성장 주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이스라엘이 지하 벙커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한 특별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24년 9월 28일에 보도된 기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주요 인물인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게 된 배경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공습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헤즈볼라와의 갈등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번 공습의 주요 목표는 바로 하산 나스랄라와 그의 주요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지하 60피트 깊이의 벙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보를 입수한 후 약 80톤에 달하는 폭탄을 이용해 벙커를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이 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 회의는 그들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벙커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랫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나스랄라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며 정확한 타이밍에 나스랄라와 그의 지도부가 모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고위 간부는 시한폭발 장치를 이용해 지하 벙커를 관통했다고 밝혔는데요. 각각의 폭발이 다음 폭발을 유도해 벙커를 무너뜨린 것이죠. 공격이 끝난 후 베이루트의 하늘에는 오렌지색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상징이었던 나스랄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 작전은 중동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통해 레바논 남부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을 종식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대피하는 사태를 막고자 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700명 이상의 레바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군사적 공격이 아닌
중동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개월간 나스랄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번 공격은 그 계획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레바논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조직의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형 폭탄을 사용하는 과감한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베이루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공습으로 인해 수천 명이 대피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레바논에서 수십만 명이 이주하는 등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나스랄라의 죽음은 헤즈볼라의 지도부에 큰 공백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중동 영향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